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1월 수출 통계가 정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죠. 자, 그 덕분에 2월 어제 그리고 오늘 증시가 화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통계가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로 참고되고 있습니다. 10일 단위로 해가지고 수출 통계 속보가 발표가 되는데, 자, 10일 단위 그 다음날, 바로 발표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자, 일단 1월 달에 수출 긍정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자, 언제까지 이어질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올해 수출은 어떠할까? 그리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어떻게 본다면, 올해 연중에 증시 흐름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그 청사진을 그리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오늘 제시드리는 참고자료 투자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자,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1월의 수출은 고무적입니다. 자, 전년 동기비 자 11.4% 증가하는 매우 고무적인 수출 증가가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면 작년 1월에는 수출이 전년 동기비 6.6% 감소했습니다. 와, 좀 암울했죠. 특히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던 작년 2분기 때는 수출이 두 자릿수의 감소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이러한 상황이 작년 가을부터 해서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작년 12월에는 전년 동기비 12.6% 증가, 1월 달에는 좀 주춤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11.4% 증가라는 고무적인 그러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 결과, 자, 어제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공매도 이슈로 불안했던 주식시장이 그런 불안감을 모두 해소함과 더불어서 수출 호재가 증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어제와 오늘 강한 탄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화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난 한 2년, 3년 수출 통계를 쭉 보다 보면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자,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자, 그때 당시 6,054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수출을 우리나라가 기록했지만,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2019년 여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의 경제 버벅이 터지면서 2019년에 수출이 거의 두 자릿수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GDP의 40%가 수출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하게 되면요, 이 감소폭의 절반 정도가 기업 매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출이 한 10% 감소했다 그러면 상장기업 매출의 대략 수출의 절반 정도, 대략 한 5% 정도가 매출액이 감소하게 돼요. 자,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수출이 20% 줄었다? 그러면 그것의 대략 절반 정도인 한 10% 정도가 상장기업 평균 수출 규모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이 있었고, 2019년, 그리고 작년, 여름까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주었어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 보시게 되면요,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8월까지의 수출 전년 동기비, 월간 자료인데요. 자, 2019년 어떻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거의 매달 두 자릿수 수출 감소였습니다. 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액이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씩 작년에 감소했어요. 자, 기업들이 그 이전에 2018년에 수출이 좋아서 덩치를 키워놨는데
매출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순이익이 급격하게 줄거나 적자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 결과 2019년에 증시가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때 당시 4월, 5월 달에 수출이 20%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작년 2분기 때 기업들의 실적은 매출액 보면은 보통 한 10% 정도 2분기 때 감소했어요. 자, 수출 감소폭의 대략 절반 정도가 반영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2019년 초부터 해서 2020년 8월까지 이어왔었는데요. 자, 작년 가을부터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심지어는 이제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12%대 전년 동기비 수출 증가가 만들어졌고, 자, 1월 달에 11.4% 증가라는 고무적인 수출 증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앞으로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서 언급드릴 때 여러 번 강조드렸죠. 수출 증감폭의 대략 절반 정도가 해당 기간의 상장사 매출액 증감폭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수출이 어떨까? 1월처럼 계속 좋을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 해석하기 편한 것은, 자, 2분기에 수출은 예상보다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쇼크로 해서 수출이 작년 2분기 때 수출이 20%대 급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기저 효과, 전년 동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느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높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의 자명한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출 전년 동기비 실적을 만들 것이냐? 자,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저 2분기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 2018년과 2019년 수출 수준으로 자, 올해 수출이 회복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참고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사상 최대를 만들 정도로 호황이었죠. 이건 긍정적 시나리오.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자, 수출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좀 부정적으로 나왔죠. 보수적 시나리오로 그렇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즉 2021년 2월 수출이 2018년 또는 2019년의 2월 수준으로 수출을 달성했다. 또는 3월, 4월 그 값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년 동기비를 제가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 파란색 막대는 이제 2019년에 수출이 2021년에 반영이 된다 했을 때 시나리오고요. 자, 노란색 막대는 2018년 긍정적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모습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의 해석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 1월 달에 11.4%의 수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요, 작년 1월 달에 그러니까 2018년 또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수출이 올해 회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수출 증가가 최저 7.1%에서 14.2%, 그 정도 수출 증가로 1월 달을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 실제 값은 11.4%였습니다. 즉 대략 요 중간 정도, 긍정적 시나리오와 부정적 시나리오의 중간 정도의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자, 4월 달과 5월, 6월 달 2분기 때 오고 수출이 전년 동기비 퀀텀 점핑을 하는데, 자,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보게 되면 30%대의 수출 증가가 있었고,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37, 45, 30. 이거 평균 하면은 거의 한 30%대 한 중반 수준의 매우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요. 자, 올해 2분기 때 기업들의 실적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 긍정적 시나리오에선 거의 한 15% 가까운 자, 매출 증가가 2분기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하더라도 한 10%에서 15%까지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평균치가.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 슬림화를 했단 말이에요. 고정 비용이 줄었습니다. 고정 비용이 줄은 상태에서 매출액이 저렇게 껑충 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그대로 순이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분기 때는요, 이럴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 상장기업 매출액들이 전체적으로 한 10% 이상, 한 평균 한 15% 정도, 아주 좋으면은 평균 20%까지도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평균치가 증가하고, 저렇게 증가하게 되면요, 순이익은 수백 퍼센트 흑자 전환, 이러한 일들이 2분기 때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엔 3분기부터는 예봉이 꺾이긴 하는데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수출 증가가 20% 이러한 높은 수준이지만 보수적인 수준 2019년 수준의 수출이 달성될 것이다 그러면 올해 가을 정도에는 수출이 전년 동기비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3분기 때는 수출 증가 예봉이 감소하게 되고 기업들의 매출 증가 속도가 2분기에 비해서는 더디는 모습이 나타나고 급기야 4분기 때는 보수적인 관점, 보수적인 추정치에서는 4분기 전체가 수출 감소. 이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그래도 10%대의 수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4분기 때는 매출액이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선 한 5% 정도 전년 동기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4, 5, 6월 2쿼터 때 2분기 때 뻥 튀고 가을 이후에 좀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의 수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15%에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것은 이제 기업들 순이익으로 보면 흑자 전환 또는 수백 %대 전년 동기비 순이익 증가라는 매우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3분기 때는 예봉이 꺾이고 매출액이 감소, 그리고 4분기 때는 보수적인 추정치에서는 아예 꺾일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업 실적은 뭐 저러려니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수출 실적을 토대로 해서 기업들의 해당 시기에 뭐라 그럴까, 실적을 추정을 하는데 실제 주식시장은 요거보다는 좀 빨리 움직여요. 특히나 이제 기업 실적보다는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략 예상하건대 2분기에서 초여름 정도까지는 좀 시장이 2분기 때 수출 뻥 튀잖아요. 훈훈한 그림이 이어지다가 3분기부터 해서 추정치가 꺾이는, 수출 추정치가 꺾인다는 이야기는 매출 추정치도 꺾일 수 있다라는 의미죠. 뭐 2분기 때는 전년 동기비 한 몇십 %씩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3분기 때는 2분기보다는 좀 못해. 그럼 좀 사람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여름 이후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대신에 두 가지 변수를 좀 감안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백신 보급이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되잖아요. 저처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저도 영합니다. 영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은 옛날 분들 어투인데 영한 사람들은 이제 4분기 때 아이고 백신을 맞게 되지만 어쨌거나 이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이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도 또 이제 계절적 효과가 있으면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날 텐데, 자, 이때 경기 회복이 얼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찬반 논쟁이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백신이 보급돼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관점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보복성 소비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소비를 할 것이다. 예, 두 개 다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게 현실로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요거는 백신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경기 회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백신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어떤 자료를 봤는데 그 요양원, 어르신들 이제 많이 계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났더니 뭐 확진자 수인가요? 사망자 수치가 이렇게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요. 확실히. 다른 일반 사람들은 뭐 이런 추인데 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경기 회복이 어떨 것이냐. 요게 중요한 변수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겁니다. 개인의 폭발적인 유동성. 와, 이게요. 자, 이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해서 4분기 때 수출이 감소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하반기에도 계속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유입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유동성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할 수도 있어요. 한국 증시의 멀티플을 높이면서 그래, 수출 감소, 매출 감소하는 거 인정.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밸류가 한국이 맞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게 유동성이 어느 정도로 계속 유입되는지 이것도 또 변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코로나 백신 보급 후에 경기 회복 요 관건, 그리고 수출 추이 저거 보수적인 값, 긍정적인 값 저거랑 비교를 해서 그 추이가 예상대로 가거나 아니면 훨씬 위에 있다면 아주 고무적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보수적인 추이보다도 못하다. 그럴 때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늦여름 이후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머리 위에 카드 있죠?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순간 목이 걸걸해졌는데요. 이게 제 그 뭐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날이 추우니까 제 사무실 있는 이 건물에 그냥 사무실에서들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기가 방방마다 다 지금 사무실마다 막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누군가 담배를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그랬는데 이게 새로 입주한 분인지 좀 정말 터러블합니다. 좀 비흡연자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순간 담배 연기가 혹 들어와가지고 목이 갈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